QQQ, QLD, TQQQ 투자자분들, 지금 가장 무서운 건 하락장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내가 아직 예전 투자 공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요즘 AI, 반도체, 미국 기술주가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닌가? QQQ도 부담스럽고 QLD는 더 무섭고 TQQQ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만들어진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는 장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은 금융 중심의 세계화 시대였습니다. 돈은 국경을 넘고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미국은 제조보다 금융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자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바로 생활 물가로 들어가면 CPI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갔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면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활 물가에는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대에는 돈이 계속 풀리고 그 돈이 자산 시장에 갇히고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앞으로도 과거처럼 압도적인 시세 차익을 줄 수 있을까?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이 질문이 더 선명해집니다. 압구정 현대 같은 핵심 입지가 재건축을 하면 100억, 150억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재건축이 한번 끝나고 용적률을 거의 다 써버리면 다음 재건축 때는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과거 재건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더 높게 짓고 늘어난 세대를 일반 분양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49층, 50층까지 올리고 용적률을 최대한 끌었으면 다음 세대는 일반 분양할 여력이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건축은 기존 소유자들이 공사비를 거의 다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 순간 부동산은 과거처럼 계속 시세 차익을 만드는 자산이 아니라 마지막 사이클에 가까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QQQ, QLD, TQQQ 투자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 과거만큼 강력한 수익률을 주지 못한다면 큰 돈은 다음 희소자산, 다음 성장 자산, 다음 패권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AI일 수 있고 반도체일 수 있고 전력망일 수 있고 비트코인일 수 있고 금일 수 있고 결국 QQQ 안에 들어있는 미국 기술 패권 기업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뉴스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일 위에 기차가 올라간 것처럼 방향과 목적지가 보이는 변화라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AI가 정말 구조적인 변화라면, 반도체가 정말 구조적인 변화라면,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 정말 구조적인 변화라면 QQQ, QLD, TQQQ 투자자는 하루 변동성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AI 없이 경쟁할 수 있을까요? 병원이, 공장이, 금융사가, 콘텐츠 기업이, 물류회사가 AI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AI는 전기처럼, 인터넷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를 움직이는 식량이 반도체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미국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QQQ는 그 흐름의 큰 그릇입니다. QLD는 그 흐름을 더 강하게 담는 그릇입니다. TQQQ는 그 흐름이 크게 눌렸을 때 공포 속에서 꺼내야 하는 칼입니다. 칼은 항상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뽑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무너집니다. 오를 때는 뒤처질까봐 TQQQ를 사고 빠질 때는 무서워서 QQQ까지 팝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적 성장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오를 때 흥분하고 빠질 때 포기하면 시장은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AI가 고점이냐 저점이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합니다. 더 빠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다음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이제는 다음 시세 차익이 어디서 나올지 봅니다. 그 돈은 예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큰 돈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이고 희소성을 찾아 움직이고 구조적 성장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을 보고 비트코인을 보고 AI를 보고 반도체를 보고 전력망을 봅니다. 우리는 QQQQLD TQQQ를 통해 그 흐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산업이라고 매일 오르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 성장이라고 고점에 몰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LD와 TQQQ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계좌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큰 방향은 의심하지 않되 매수는 차갑게 나누는 겁니다. QQQ는 중심입니다. QLD는 성장에 더 강하게 참여하는 도구입니다. TQQQ는 공포가 왔을 때만 조심스럽게 쓰는 무기입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레버리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분을 할 수 있다면 QQQ, QLD, TQQQ는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산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 남들은 이미 벌었고 나만 늦은 것 같다는 감정, 그것이 시장이 개인 투자자를 흔드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흐름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50년의 질서가 바뀌는 흐름이라면 이것은 1년짜리 테마가 아닙니다. AI와 반도체와 전력망과 디지털 자산의 흐름이 구조화된 변화라면 이것은 단기 급등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흥분해서 몰빵하지도 마십시오. 부자는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흔들림 속에서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이미 준비해둔 현금과 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예전처럼 모두에게 쉬운 부의 사다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시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자산은 계속 기회를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QQQ, QLD, TQQQ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마지막 사이클만 보지 말고 다음 자산의 첫 사이클을 보십시오. AI를 단기 테마로 보지 말고 시대의 인프라로 보십시오. 반도체를 종목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의 식량으로 보십시오. 전력을 전기요금으로만 보지 말고 다음 패권의 기반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QQQ, QLD, TQQQ를 단순한 매수 매도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자산 격차를 줄이는 장기 전략으로 보십시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는 초입에서 가장 큰 돈은 늘 불안한 사람에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소문이 아니라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남의 계좌가 아니라 내 원칙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QQQ를 들고 흔들리지 않고 QLD를 들고 버틸 수 있고 TQQQ를 쓸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다음 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보고 천천히 쌓고 크게 흔들릴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게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에서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고 올라서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